여러분 안녕하세요. 중앙경제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간 맞춰서 와주신 병준님과 글톨님 너무 반갑고 감사하고 아시죠? 저희 마음. 강대님 감사합니다. 네. 소라. 아 맞아. 지인이라고. 아 우리예요. 맞아요. 그 주식으로 대박 나시길 투자로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하시다가 약간 흥미거래가 떨어진다 싶으면 펀드나 ETF에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발하셨네요. 화면 네. 통해서 보니까 느껴집니다. 뭐 이거를 하기도 했고 네. 앞머리를 그냥 내려봤습니다. 뭐 귀찮아서.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하긴 잘 안 생긴 사람들은 최대한 얼굴을 좀 가리는 가려야 게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희 같이 방송사에서 일할 때는 머리를 내린 날보다 깐 날이 많았네요. 단 한 번도 내린 날이 없죠. 그렇죠. 네. 이게 무슨 대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오늘 조금 힘이 빠져요. 저희도 시장의 리트머스 종이처럼 시장의 분위기를 좀 흡수하는데 직업병이야, 직업병. 근데 뭐 코스피, 코스닥 오늘 양지수 모두 내리고 어제 오늘 코스닥이 좀 크게 내리고 하다 보니까 좀 기분이 같이 다운되는 것도 있어요. 뭐 환절기다 체력도 안 받쳐주기도 하지만 목이 안 좋으시네요, 지금 상태가. 네, 지금 편도가 좀 많이 부어가지고 이런 또 목에 문제도 생겼습니다. 네. 이게 시장이랑 컨디션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게요. 참, 네. 중간에 제가 좀 많이 내가 껴들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장 초반에 많이 하락했다가 낙폭 많이 줄이고 있네요. 네. 네, 맞아요. 상승으로 한번. 어떻게든 뭐 양복 마무리 해주면 다음 주에 좀 더 기대가 되는데 그게 아니면 월요일에 또 살짝 또 반대매매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감이 있어서 걱정스럽긴 하네요. 가뜩이나 그리고 코스닥 낙폭이 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더 컸다 보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심적인 타격도 클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사실 이럴 때 보면 그렇잖아. 많이 올랐을 때 급등했을 때의 기억은 싹 사라지고 이제 떨어지는 것만 체감적으로 많이 되니까 당연히 좀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데 아무튼 힘내시길 바라겠고 이렇게 조정을 받아도 상승 동력이 꺼졌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사실 아직은 많지 않거든요. 네. 오히려 더 힘이 있다라는 쪽이 많기 때문에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저희라도 힘내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박앵커가 목소리가 안 좋아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도 다운 상태에서 목 관리하는 것도 이제 프로인데 맞아요. 쉽지가 않네요. 아직 그러니까 준 프로. 준 프로 정도. 목 관리로 치면 2년차 준 프로. 제가 워낙 목이 약한 편이기도 하고 네네. 그래서 저는 목으로 치면 거의 뭐 이제 막 초보죠. 생초보. 그러게요. 속상합니다. 좀 더 분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말에는 이제 덜 목을 써서 네. 다음 주에는 제가 깨끗한 목소리로 다시 돌아올게요. 네. 또 다른 얘기긴 한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병재님을 보면 그 로봇밖에 생각이 안 난다. 마침 또 로봇이랑 반도체로 가네요. 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0% 이상 또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잠시 후에 국내 장로 한번 싹 트렌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일단 미국 쪽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주초는 미국은 온통 실적 이야기였습니다. 지난주에 와서 이제 은행주들의 실적 가늠을 좀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말 그리고 주초에 많은 은행사들이 실적을 내놨고요. 은행사 때는 은행주들의 실적 보고 싹 묻힌 느낌이에요. 다만 하나 불안한 건 골드만삭스가 실적이 좀 부진했고 나머지 은행사들은 다 괜찮았는데 이 충당금을 많이 쌓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대출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것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미리 조금 했다. 어느 정도 이것은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여지는 남겨 있습니다. 대형은행의 대손 충당금 확대 이 부분은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이거는 오늘 새벽에 나왔던 아멕스 측에서도 신용카드 이용액을 갚지 못할 사람들을 고려해서 그쪽에서도 충당금을 쌓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금융카드사 쪽에서는 일정 부분 어느 정도의 타격은 예상하고 있다. 요거 하나는 변수로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번 한 주가 참 덩어리 이슈 잡기가 힘들었던 건 다 개별 섹터, 개별 종목 이슈에 맞아요, 따라 움직이다 보니까 브리핑할 때도 그 궤를 같이 하는 뭔가를 잡아서 브리핑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뭐 한 주간의 모든 이슈를 싹 잊게 만들어준 게 바로 테슬라 실적이에요. 테슬라가 실적 발표 바로 전날 밤에 올해로 6번째 가격 인하를 내놓습니다. 연초 대비 이제 대다수 모델이 10%에서 한 20% 정도 저렴해졌죠. 어쩌자고 이렇게까지 가격을 낮추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일론 머스크는 지속적으로 우리는 지금 많이 팔아서 조금 낮은 이익이더라도 판매를 많이 하겠다라는 강력한 이 목표를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실적이 얼마나 어떻게 나올까 다들 궁금했죠. 보면 이제 EPS 같은 경우는 예상 부합이고요. 매출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선전했다. 근데 차량 인도량 창사 이래 최대 규모입니다. 여기까진 괜찮아요. 근데 순이익을 보면 24% 떨어졌습니다. 마진율이 20% 아래로 내려갔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 테슬라 마진이 안 지켜주는구나. 얘들이 그러면 정말 큐를 늘리는 정책이 아니라 지들이 안 팔려서 재고가 쌓여서 할인을 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좀 우려 섞인 목소리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월가에서도 이제 앞으로 테슬라 차를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격을 낮추면 사겠느냐라는 거지. 왜냐하면 내가 샀는데 다음 주에 또 가격을 낮출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구매를 지연시킬 수 있다. 그것은 장기적으로 좋지 않을 거다. 뭐 이런 목소리 등이 나옵니다. JP모건에서는 뭐 목표가를 하향 조정했고 지금 가격에서 30% 떨어진 쪽으로 때렸고요. 모건 스탠리, 뭐 웰스파고, 에버코어, 시티그룹에서도 중립 의견 내고 목표가 낮췄습니다. 월가에서 좀 호평을 받다 보니 오늘 새벽 뉴욕장에서 10% 급락이 나왔고 테슬라가 이렇게 가격 경쟁 이 정도 마진 던져주면서 가격 경쟁하는데 다른 데는 나만 나겠느냐라는 분위기 속에 또 다른 2차 전지 종목들도 같이 내려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 장까지도 같이 어제 오늘 함께 충격을 받고 있는 거죠. 테슬라 가격 인하나 실적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주는데 테슬라 얘기를 꺼낸 순간 저는 사실 제 머릿속에 어떤 가격 인하나 실적 생각이 난 게 아니라 그 발사체 어제 있었던 스타쉽 그게 먼저 떠올라서 그 얘기인 줄 알았거든요. 자동차는 글쎄 금리 인하니까 실제로 근데 뭐 중국에서 판매량 느는 사인도 있었고 솔직히 테슬라가 다른 자동차 전통 자동차 업체처럼 라인업이 엄청 다양하고 계속 뭔가 신차가 나오면 난 그게 이연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진짜 가격 인하 해가지고 그 수요가. 근데 테슬라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난 아직까지는 그래도 큐를 늘리기 위한 정책이 아닐까. 난 그쪽에 더 기대감이 좀 큰 것 같은데. 그죠? 거기다 왜 시장은 이렇게 금방 실망할까? 이거는 사실 손바닥 뒤집듯이 바뀔 수 특히 있기는 테슬라는 해. 더 그랬던 것 여지껏 같아. 계속 그래 왔으니까. 네. 자, 말씀 주신 스타쉽을 가보면 스페이스X의 스타쉽이 어젯밤에 한번 이번 주 초에 발사했다가 실패했죠. 미뤄졌죠. 네, 그리고 문제 생겨서. 어젯밤에 발사를 했는데 4분 만에 이제 엎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스타쉽 관련해서는 이제 뉴스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뉴스는 어쩔 수 없어. 그 결과를 말을 해줘야 되니까. 근데 유튜브 통해서 그 발사 현장 중계하는 거나 그런 영상들을 좀 찾아보시면 실패가 아니라 그냥 축제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었어. 안 될 거란 걸. 근데 오히려 발사 로켓뿐만이 아니라 그 발사장도 다 폭발될 줄 알았거든.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세계 최대 규모의 로켓이었잖아요. 그리고 근데 발사 그 뭐라고 해야 돼? 발사대도 폭파하지 않았고 어쨌거나 날아갔고 최대 규모의 그 엔진들도 다 가동이 됐고 물론 나중에 다 꺼지긴 했지만 그리고 어떤 댓글 보니까 결국 이게 다 데이터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테슬라 측에서도 스페이스 X 측에서도 성공 확률 50%라고 했었으니까 안 될 건 알고 있었고 2차 발사가 어떻게 될지 막 그 기대감이 더 커서 축제 분위기던데. 그래서 그때 일론 머스크가 화면에 잡혔을 때 웃고 있었다라는 것에서 사람들이 많이 포인트를 둬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그래요. 지금 테슬라가 하는 모든 행동이 그렇습니다. 가격 다운시켜서 차 파는 것도 결국 빅데이터 수집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맞아. 그리고 이 로켓 같은 경우도 어찌됐건 이 발사체에 대한 계속된 데이터가 쌓이고 있고 어찌됐건 기술은 진일보하고 있다라는 걸 입증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일단은 스타쉽에 대한 기대들이 더 크니까 시장에서는 그렇죠. 실패했다라는 거에서 조금은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왔었어요. 그것 때문에 도지코인도 하락하는 그렇고. 거랑 도지코인이 급락하는 것은 왜 얘들은 다 도지코인이 괴를 급락하냐고. 같이 하고 있어. 근데 다행인 건 그런 말씀하신 그래도 어찌됐건 최악보다는 꽤 괜찮았다라는 평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주항공 관련한 ETF들이 순간적으로 많이 빠졌다가 그래도 강보합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국내에서도 방산주들이 뭐 우주항공 영향 그렇게 크지 않은 오늘 분위기이기도 해서 네. 사실 이것은 기대를 밀어놓게 됐다 정도로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또 다른 이슈로는 시장이 부담되는 건 시장을 끌어올렸던 요소가 2차 전지 이런 상승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조금 낮아졌다라는 건데 뉴욕 연은총재가 어제 했던 얘기가 이슈가 됐어요. 연준의 이 PC 가격 지수 목표 2% 도달하는 것은 2년 걸릴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다라는 걸 시사한 거죠. 이 뉴욕 연은 총재는 연준에서 뭐 서열로는 3위입니다. 그리고 고정투표권을 갖고 있는 거의 유일한 뉴욕 연방이다 보니까 좀 더 목소리 파워가 있는 편이에요. 이 존 윌리엄스 총재 발언 이후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CME 페드워치 상으로도 좀 줄어든 게 보였고요. 로레타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는 끝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앞으로 더 제약적으로 해야 된다. 일부 인플레들이 여전히 끈적거리고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시티그룹에서도 7월까지 저게 뭔 75bp. 소리입니까? 응? 7월까지 75bp 추가 인상한다고요? 놀래라. 아니, 뭔 소리야 저게? 원래 지금 우리가 5월까지 25bp 딱 한 번 남아있다라고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었잖아. 하고 동결이잖아요. 근데 그리고 내년 초에 인하. 그렇죠. 시티는 75bp를 네. 얘기를 한 거죠. 뭔 소리 하시는 겁니까 지금? 오늘 시티그룹이- 시티은행을 가봐야겠다. 왜? 이게 뭔 소리냐고. 지금 찬물을 끼얹어도 유분수지 말이야. 그러니까. 이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낮아졌지. 이게 나쁘게 보려면 다 나쁜 이슈들이야. 그리고 경제 지표를 봐도 뭐 하나 좀 기대 가질 요소들이 없네요. 경기 선행지수, 뭐 필라델피아 제조업 활동, 주택 판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전부 다 약간 침체 쪽을 가리킵니다. 고용이 식고 있어요. 근데 옛날 같았으면 환호했을 이슈여도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가이던스 내놓고 코멘트를 다는데 유니온 퍼시픽이 운송사에서 철도 운송업체죠. 운송에서 경기 둔화 신호 보인다라고 얘기했고 아멕스 앞서 충당금 쌓고 있다 얘기 드렸고 이 클라우드 약간 반도체 쪽이죠. 시게이트도 대형 고객 수요가 감소해서 어닝 미스 났다라는 소식을 내놓으면서 경기 우려를 키우는 단어들이 꽤 많았다라는 것도 오늘 이제 그리고 다음 주까지 약간의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채팅창에서 이제 투자 고수님들은 뭐 다 아시겠지만 나중에 업로드 됐을 때 이 영상을 보실 분들을 위해서 굳이 첨언을 하자면,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런 지표들 나왔을 때는 시장 그때 당시에 분위기를 좀 잘 보셔야 될 게 배드 뉴스가 굿일 때도 있고 배드 뉴스가 배드일 때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항상 그때그때 변해요. 근데 지금은 배드 뉴스가 약간 배드 쪽으로 많이 좀 가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이게 또 언제 배드 배드 뉴스가 다시 굿으로 바뀌어가지고 금리 인하 그러니까 금리 동결과 인하 가능성으로 다시 돌아설지는 한번 지켜보셔야 되는데 이번 주는 좀 패디스 배드가 되다 보니까 시장도 좀 힘내지 못했다라는 말과 함께 우리 영호님과 PW 마리아님 그리고 진호님 모두 반갑습니다. 진아님 오늘 좀 성공 투자하셨을지 궁금하고 롱팔 해요? 팔자예요? 팔자 해요. 내가 이게 한자 팔자 같은 건가? 사람인? PW 마리아님 빨간 원피스 어제 오늘 다 빨간색이었어요. 그래요? 그러면 다시는 빨간 원피스 입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떨어지는 거네. 소름. 제가 그럼 은봉 원피스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반대로 오르죠. 시장이 하락하는 이유가 박민혜 그 때문이었구나.
내가 판단 그 정도 영향력이 영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전에 그랬었거든. 그 한은 총재가 넥타이? 넥타이 어떤 색깔 하느냐에 따라서 그때 금리 인하다, 인상이다 뭐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그 급으로 올라갔군요. 제가요. 네네. 헛소리를 받고요. 네, 뉴욕장은 뭐 이 정도로 마무리해도 될 것 같아요. 사실 특징주로 제가 꼽았던 거는 뭐 대형은행, 애플, 엔비디아, 램리서치 등인데요. 램리서치는 오늘 새벽 마감에 흐름이 되게 좋았어요. 어제 시간에서 실적 내놨는데 괜찮았다 해서 오늘 반도체 장비주들이 많이 올랐다라는 점이 긍정적이었고 국내장에서도 2차 전지에서 빠진 자금들이 반도체나 로봇 쪽으로 오늘은 조금 가고 있는데 이게 연속성을 띨지 여부는 조금 봐야 되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 2차 전지의 덩어리 수급이 빠진다면 그거 받아줄 만한 곳이 지금으로는 그래도 섹터 업턴 기대에 있는 반도체 정도가 네. 될 것이다라는 시각이 많다 보니까 그 정도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네. 음. 우리 진호님은 또 워낙 착하셔가지고 음. 그 덕에 반등 중이라고 했는데 진호님 아니에요. 인형 앵커가 빨간 원피스를 벗고 지금 다른 옷을 입었더니 이제 반등하는 겁니다. 다음 국내로 갑니까 그러면? 네. 네. 국내는 진짜 2차 전지의 변주곡이라고 해서 변하는 주도주. 야 진짜 쉽지 않아졌어 이제. 그래서 셀 소재, 폐배터리, 에코프로, 리튬, 니켈, 전고체, 실리콘, 음극재, 충전, 장비까지 이번 주까지 싹 돌았습니다. 그래서 변주곡이었는데 어제 오늘 흐름을 보면 이제 변곡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테슬라 10% 급락에 금요일장 오늘 2차 전지 다 내립니다. 어제는 그래도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버텼는데 오늘은 이쪽이 장 초반에 흔들리면서 낙폭이 좀 더 크게 맞나라는 걱정도 살짝 있었는데 일단은 낙폭 줄이고 있다고 하니 코스닥 쪽에서 장 막판에 어떻게 방어하는지 아니면 더 밀리게 될지 조금 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다른 쪽 기회를 찾아요. 그래서 그게 반도체다라고 보는 시각 등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모멘텀거리가 지금 꽤 많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인데 엔비디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SK 하이닉스의 HBM 반도체에 대한 가치 상승으로 또 이어지고 있고 오늘 장에서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좀 버티고 있어요. 이 HBM 같은 경우는 뭐 SK 하이닉스가 가장 빠르게 내놨던 반도체입니다. 이 AI가 학습하는데 필요한 반도체라서 관련한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도 연결은 되고 있는데 일단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을 때는 중소형주에 좀 섣부른 도전은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국내에서 큰 이슈는 이번에 정책적 기대들이랄까? 방미? 미국의 국빈 방문을 하는데 네. 경제사절단을 어떻게 꾸렸다더라 해서 어느 기업이 간다더라 맞아. 그런 것만 라는 있어도.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방미 중에 뭐 얼마 비중 이상이 바이오사더라. 이래서 오늘 또 일부 바이오사에 대한 관심도도 옮겨갑니다. 이번에 방미했을 때는 결국 반도체, 자동차, 우주항공, 원전 쪽으로 축약이 될 거고 어디에서 성과를 갖고 오는가가 이제 차기 시장에 자금 집중되는 섹터로 결정나지 않을까 싶어요. 반도체나 자동차보다 지금은 뭐 항공우주다, 원전이다, 여기서 뭔가 건져오지 않겠느냐라는 시각도 있는데 열어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게요. 근데 반도체랑 자동차 쪽은 뭔가 성과를 이렇게 얻어오는 건 바라지도 않고 지금 빼앗긴 그러니까 우리한테 불리해져 버린 상황을 원복만 시켜줘도 되게 크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한번 봅시다. 어떻게 네. 되는지. 네. 그리고 어제 장 마감, 목요일 장 마감 이후에 나왔던 민관 합쳐서 20조 투자하겠다, 2차 전지 100% 순환 체계 마련하겠다라고 얘기해서 전고체 쪽, 전고체 전지에 대해서 긍정의 얘기가 나왔었던 네. 만큼 전고체 전지조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것도 시세가 많이 약해졌어요. 보통 이 정도 뉴스 나왔을 때 2차 전지 한참 잘 나갈 때면 난리가 났었어야 되는데 오늘은 그 정도는 아니라는 점. 네. 시장의 특징주에서 2차 전지에 좀 듣도 보도 못한 이 친구도 2차 전지인가 하는 종목들까지 올라옵니다. 듣도 보도 못하는 섭섭해하겠다. 뭐 그런 찾아봐야지 아는 종목 있잖아. 이게 2차 전지구나 라는 그런 종목들까지 움직였다라는 게 어찌 보면 전체적인 덩어리 수급이 돌만큼 돌았고 이쪽이 좀 쉬는 시기가 온 게 아니냐라는 경고의 목소리도 있는 만큼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조심하라는 얘기까지 들어봤고요. 일정 체크하면 다음 주는 뭐 실적이죠. 국내외로 실적 나오는 일단 제가 체크된 업체들 다 정리를 해왔는데 우리 금융그룹의 실적이 있군요. 월요일에 있습니다. 잘 그리고, 나오겠지. 사명 변경하는 업체들도 꽤 있고 화요일이 현대차, OCI, 현대차 실적 굉장히 기대감이 높죠. 화요일은 또 밤에 미국이 정신없네요. 레이시온, 맥도날드, 무디스, US 스틸 등에서 실적 내놓습니다. 현대차는 실제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1등을 영업이 할지. 1등 할지 음. 뭐 이것도 그냥 관전 포인트 중 하나. 그죠. 보시면 될것 수요일은 같아요. LG 그룹, LG 디스플레이부터 엔솔, 이노텍 등이 실적 내놓고 마이크로소프트, 비자도 그날 새벽에 나오네요. 저 다음 주에 바쁘겠네요. 저거 정리하려면. 아무래도 어떤 소비 심리랄지 음. 전반적인 경기 분위기를 또 그쪽 통해서 알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유심히 보시길 바라겠고 귀찮다 싶으시면 머니투데이 방송 같이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했죠? 네, 감사합니다. 어차피 뭐 다 정리를 해드릴 거니까 일단 다음 주는 실적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마이크로투 나노라는 종목이 수요일에 신규 상장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들어오는 거 쉽지 않을 텐데 한번 어떻게 반영 보나 보고 반도체 2차전지 소부장 ETF가 25일 날 또 상장이 되다 보니까 요때 또 편입 종목들 한번 체크는 필요할 것 같아요. 오시아이오 거래 정지 음. 5월 26일까지. 다음은 산업뉴스. 시장에서 맨날 막 반도체 2차전지 이런 거 하니까 조금 산업뉴스를 가볍게 고르고 싶었어요. 그래도 작년에는 이런 지난주에는 엔터주들도 나쁘지 않고 괜찮았잖아요. 예. 지금 산업뉴스는 오늘 웹툰입니다. 현재 글로벌 만화 플랫폼 영롱 팀장은 잘 모르겠지만 전 잘 저는 모르죠. 웹툰을 정말 많이 보는 사람 중 하나로서 웹툰으로 카카오. 10만 원 이상 쓰는 분이잖아요. 10만 원까지는 아니에요. 한 5만 원? 이런 사람들이 나는 웹툰이 이렇게 돈이 된다고? 라고 생각하다가 박앵커를 보고 진짜 돈이 많이 되는구나. 넘기다 보면 그냥 쭉쭉쭉쭉 그냥 올라간다면서 돈이. 그냥 12,000원 결제했는데 또 12,000원 결제하래. 그러니까 하나당 200원 정도거든. 근데 막 보다 보면 대박이다. 대박이네. 그래도 제가 아무리 웹툰으로 월 5만 원씩 써도 그쪽에 취미 따라가진 못하죠. 취미가 또 뭐요? 비싼 자전거, 전 취미가 없습니다. 장비. 말해? 진짜 오늘 신발도 새로 사고 옷도 새로 사고 말이야. 아주. 방송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 신발을 보고 있는 게 봤어? 신경 쓰여서 발을 이렇게 슬쩍 옮겼어요. 또 신발 샀네. 저희가 서로 물건 사면 돈 쓴다고 엄청 잔소리를 하다 보니 눈치가 보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랬습니다. 네. 굳은 땅에 물 고인다고. 이렇게 돈 쓸 때입니까? 우리가 올해 쓴 돈 합쳐볼까요? 그럼 누가 더 클지?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그 만화, 네. 웹툰. 네이버와 카카오가 웹툰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가운데 네. 애플과 아마존이 이 시장에 뛰어들었어요. 애플? 근데 네, 애플이 웹툰 애플북스의 웹툰 서비스를 해서 일본부터 먼저 공략을 합니다. 왜 일본을 먼저 공략했을까요? 일본이 원래 이런 만화나 웹툰 쪽으로 강하잖아요. 맞아요. 일본은 종이 만화 시장 전 세계 1위잖아, 만화 그렇습니다. 시장. 만화 시장 7조 원 글로벌 최대 시장입니다. 일본은 종이로 된 만화 쪽에서 워낙 독보적이고 압도적인 그런 세월을 살았었으니까 지금도 전 세계 1위 작품이 원피스인가 그럴걸? 가면 일본 여행 안 가봤죠? 가면 안 진짜 가봤어요. 원피스 엄청납니다. 진짜? 네, 원피스 매장이 이렇게 곳곳에 있어요. 언제나. 진짜. 일본은 아무튼 원피스, 뭐 슬램덩크, 드래곤볼 우리 생각하는 그런 대작 큰 작품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고집해 왔는데 문제는 이게 발목을 잡았어요. 왜요, 본인들이 그런 만화 시장을 발목을 이렇게 집중하고 거기에 대한 프라이드에 너무 오래 갇혀 있다 보니까 디지털로 전환이 늦은 거야. 여전히 종이 만화책인 거야? 그러다 보니 웹툰 시장은 우리가 치고 나간 거죠. 근데 일본도 약간 변화가 생겼어요.
그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디지털화 됐습니다. 음. 일본이 예전에도 말했지만 동전 쓰고 막 지폐 쓰고 맞아, 현금 맞아. 써요. 그때 이게 근데 얘기했죠. 이것도 페이 시장 쪽으로 꽤 많이 넘어갔고 일본 음악도 앨범을 사서 듣는 국가였는데 여기도 스트리밍 쪽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전체 앨범 시장이 좀 다운이 됐어요. 그리고 웹툰도 마찬가지예요. 만화도 웹툰으로 보는 사람들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웹툰 결제액이 2016년도부터 엄청나게 증가를 해서 올해 3월까지 16년부터 3월까지 딱 한 회사가 3조 원 정도의 결제액을 받아냈다고 해요. 카카오 피코마가 한 운영하는 회사가? 네, 피코마. 와. 그만큼 일본도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웹툰을 이렇게 공급하는 자들 입장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애플, 아마존 이렇게 플랫폼이 늘어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당연히 호재성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에게는 어찌 보면 경쟁 플랫폼일 수 있으나 이 콘텐츠를 제공하는 업체들에게는 긍정적인 소식이 웹툰 업체에서 들려오고 있다. 아, 그리고 라는 일본은 겁니다. 컨텐츠가 일단 많잖아. 장만 열리면 여기는 진짜 활약 많이 할 수 있지. 진원님 아셔. 요즘은 300원짜리가 많아요. 맞아요. 좀 보다가 재밌어 하잖아? 그러면은 300원짜리, 원래 얼만데? 200원. 그러니까 한 회당 대여가 200원인데 300원이면 이게 너무 급격하게 오르는 거 아니야? 50%가 오른다고? 그런 작품들이 있어. 이걸 소장하려면 회당 500원이야. 아, 소장하려면. 그런 것도 있지. 주로 나는 이제 대여로 어, 하지 소장할 것까지는. 그렇지. 근데 더 웃긴 건 봤던 거 또 보고 싶을 때가 있다. 그러면 그런 다시 돈을 내야 돼? 다시 200원. 아, 소장이 안 돼. 아니, 그러니까 소장이면 그냥 볼 수 있는데. 몇 달 지나고 나서 그 되니까. 드라 그 만화 너무 재밌었는데 하면 또 끝도 밑도 없는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네이버나 카카오 주식을 사세요. 쉬운데요? 네. 제 취미해가지고 왈가왈부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오늘은 리포트로 섹터 리포트는 아니에요. 기업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NH투자에서 덴티움에 대한 이 박병국 연구원이 낸 보고서인데 여기서 왜 그냥 이걸 종목으로 들고 왔냐면 이 종목이 추천이 아니라 여기에서 섹터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잘 써놨습니다. 한번 보시면 지금 임플란트 세상이 왔다라는 표현이 나올 만큼 임플란트 시장 개화에 대한 전망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경제가 성장하고 있고 노령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임플란트에 대한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있다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계적인 덴탈 업체죠. 스트라우만이 글로벌 임플란트 시장은 잠재 시장 대비 침투율이 고작 0.2%밖에 되지 않는다. 임플란트 침투율이 낮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시장이 열리는 중국부터 해서 임플란트 침투율이 높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림이 하나 있을 텐데 보여주실 수 있나요? 중국 임플란트 판매량과 침투율 전망 보시면 꾸준하게 판매량과 침투율이 우상향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 내에서도 이 치과 분야는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분야이죠. 근데 작년 9월부터 중국에서 VBP 제도를 시행합니다. 약품이나 고부가가치 의료 소모품 가격을 정부 주도로 다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임플란트 국내에서 중국으로 보낼 때 그러면 가격이 후려쳐져가지고 불리한 거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가격이 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임플란트를 하겠구나로 초점이 맞춰지면서 이쪽에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만 해도 그래요. 임플란트 가격이 3,400 하다가 지금 80에서 150 사이다 보니까 그렇지. 고민하던 사람들이 다 임플란트를 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 중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한국은 10,000명당 한 600명 정도 아, 자랑스럽네요. 제가 그 600명 안에 들었다는 게. 임플란트. 네. 중국은 10,000명당 7명 정도. 그러니까 그러네. 이쪽 시장이 커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미 좀 주가 반영은 된 것 같아요. 오스테오 임플란트가 상장 폐지 쪽으로 잡히다 보니 덴티움, 레이, 디오가 이미 60에서 80% 정도 올해 상승률 개선해 보니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더 갈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아이디어를 찾아봐야 될지 고민이긴 합니다만 이 시장에 대한
단계는 초입이다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임플란트 시장에 대해서는 저도 여기서 잠깐 그 제약 쪽 얘기 나왔을 때 아니면 의료기기 얘기 나왔을 때 한 기억이 있는데 여기는 진짜 커질 수밖에 없는 인구 구조로 보나 가격으로 보나 저도 하나 해야 나로 보나 너로 보나 커질 수밖에 없는 이거 한번 한다고 영구적인 게 아니에요. 또 갈아줘야 돼. 그래서 최대한 내 본 일을 쓰다가 가려고 하셔가지고 어차피 신경 치료한 일이다 보니까 그냥 버려둔이 하나 있어요. 그 친구 조만간 임플란트 해야죠. 또 해야 되네. 네. 슬프네요. 아무튼 임플란트 쪽으로도 여러분들 관심 한번 가져보시면서 특히 이게 우리 국내 상장된 임플란트 기업 중에 국내 비중이 높은 기업이 있고 중국 비중이 높은 기업이 있고 유럽 쪽으로 진출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여러분들 포인트에 맞춰서 좀 투자를 하신다면 종목선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내 경제방송 탑투앵커가 뽑은 증권사 리포트 잘 네. 봤고요. 마지막으로 경제 상식도 하나 준비를 하셨죠? 네. 소포머 징크스. 이거는 오늘 전혀 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요? 녹색 갈증할 때는 뭐 대충 감이 오는 게 있었는데 지난주에는. 이거는 저는 롱 팀장이 알 줄 알았어요. 아니 이거 처음 들어봅니다. 소포머 징크스라는 게 이 소포머라는 게 2년차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2년차 징크스. 2년차 징크스는 알죠. 첫 번째 결과물에 비해서 두 번째 결과물 이런 완성도나 흥행이 떨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러면 꼭 나는 2년차 징크스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야구 같은 경우에는 2년차 징크스가 꼭 있거든요. 아니면 대부분 스포츠 스타들. 근데 이 말 들으면 꼭 2년차가 아니라 속편 속편, 후편. 의미도 있겠네. 근데 스포츠계에서 많이 쓰는 용어죠. 소포머 징크스가. 이게 보통 영화나 스포츠 분야에서 자주 사용이 되고 있고요. 영화 쪽, 가장 쉽게 떠올리는 건 전편만한 게 없네. 그렇지. 전편만한 맞아, 속편이 맞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 조스, 쥐라기 조스. 공원, 엽기적인 그녀도 원이 엄청났잖아. 근데 2는 엽기적인 그녀 2가 있어. 그렇지. 이렇게 있었는지 조스 모르는 2가 분들이 나왔어? 주인공이 있어요. 누구야? 네. 전지현 씨가 나왔어? 그러면? 아니야. 아닌 걸로 알고 있어. 그러면 남자 주인공은 차태현 씨 그대로고? 그것도 아닐걸? 잘 모르겠네. 달라? 응. 충격적이다. 그래서 2가 있었대. 근데 그것도 흥행이 실패했던 거지. 그러니까 조스, 쥐라기 공원, 트랜스포머, 엽기적인 그녀 이게 전부 다 속편들이 좀 안 좋았던 거야. 그리고 이게 작품뿐만 아니라 영화 감독도 그래. 그 매트릭스로 대박났던 영화 감독. 네. 워쇼스키 맞아. 지금은 남매가 자매. 됐죠. 자매가 됐죠. 맞아, 자매. 근데 형제에서 남매에서 자매로 바뀌었지. 대단한 분들이야. 그 뒤로 흥행작을 못 만들어냈어. 매트릭스 이후에? 그러네. 딱히 떠오르는 게 없네. 이것도 사실 어찌 보면 소포머 징크스라고 할 수 있고 음악 쪽도 히트 앨범 내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이렇다 할 앨범을 못 내서 잊혀진 사람들이 꽤 있고 원히트 원더. 아는 척 한번 해봤습니다. 가요계에서는 2년차 징크스라기보다는 약간 그런 이 말을 아는 척 한번 해봤어요. 네. 아는 내용 나와서. 그리고 TV 프로그램도 시즌 1 성공하고 2 했다가 조기 종영되는 사례들 그런 경우 예능에서 많지. 종종 있었고 스포츠계로 가보면 데뷔 시즌 활약한 선수들이 이제 2년차 때 급격히 경기력이 떨어지는 경우 신인상을 받았는데 다음 해 땐 거론조차 안 돼. 타율을 바라볼 수 없어. 그 정도로 별로고 이게 사실 그 사람의 컨디션 문제도 있겠지만 신인이 이제 신인상을 받고 나서 사람들이 견제를 하다 보니까 맞아요. 그렇게 되는 경우도 그래서 있고. 축구나 야구에서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내 정보가 오픈이 됐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강호동 씨가 이제 씨름 선수일 때 항상 제일 무서운 선수가 신인 선수였다고 정보가 없어서 대응이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도 생각이 납니다. 어찌됐건 소포머 징크스가 여기저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 이걸 극복하려면 뭘 해야 될까에 대해서 저는 고민을 해봤거든요. 네. 근데 없어요. 준비하고 노력하는 수밖에. 뭐야? 왜냐하면 더 글로리라던가 이렇게 시즌 1 찍고 시즌 2가 잘 된 그런 방송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사전 제작이 많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시즌 2긴 한데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보다 지금은 오히려 이 소포머 징크스가 극복된 컨텐츠는 많기는 해요. 과거에 이 뭐였죠? 기억이 안 나는 아이리스 드라마 아이리스. 기억나요? 이병헌 씨 나오고. SBS. 근데 그게 시즌 1과 시즌 2에서 뭐 주인공이 바뀌고 세계관이 좀 바뀌어버리고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흐름을 딱딱 끊어먹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사전 제작도 하고 세계관도 모든 것들이 다 이어지다 보니까 과거보다 흥행하는 속편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것만 봐도 미리 준비를 하고 열심히 하는 것만이 이런 징크스를 극복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을 살짝 해봤어요. 되게 형이상학적이고 진부하게 끝나네요, 결론이. 그러네요. 네. 근데 왜냐면 가수로 쳐도 1집을 준비하기 위해선 이만큼의 시간을 써요. 1집이 흥행을 딱 했어. 그러면 인기 있을 때 빨리 2집 맞아. 이렇게 준비 시간이 줄어들잖아. 맞아. 그러다 보니까 기대치에 점점 못 미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희 우리 자산운용 채널 있지 않습니까? 네. 메인 컨텐츠가 너네 자산운용이에요. 너네 자산운용 시즌 1을 마무리하고 제가 잠시 쉬고 있거든요. 시즌 2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오래 준비하실 건가 봐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이제 불안한 거지. 우리는 오래 준비 안 할 거거든. 잊혀질까 봐. 그래서 한 달 정도 공백, 지금 한 2주 정도 됐는데 한 2주 정도만 더 저희가 준비하다가 할 건데 공백을 더 들어야 되나. 제발 라는 이 생각들. 소포머 징크스에 네, 걸리지 않으시길 잘 지나가 주길 바라보겠습니다. 저도 바랍니다. 근데 저도 사실 그래요. 이런 징크스에 대한 공포가 있는 게 어찌됐건 나름 시청률을 항상 잘 내는 프로그램에 속해 있었고 네, 뭐 회사에서 시청률에 대한 기대치를 저한테 갖고 있기도 한데 나는 다음번에 프로그램을 할 때 이 시청률을 낼 수 있을까? 맞아. 이런 두려움을 저희도 계속 안고 있잖아요, 네네. 사실. 그래서 어느 순간은 항상 그런 걸로 나를 채찍질을 좀 했었는데 이제서야 좀 드는 생각은 이런 거에서 좀 많이 벗어나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너무 이렇게 징크스라는 거에 연연하지 않고 사람이 살다 보면 시청률이 떨어질 계속 수도 1등하고 있고. 계신데요, 뭐. 그건 그래요. 네. 그 1등 초석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제가요. 제가 만들었죠? 제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접니다. 얘랑 저랑 만들었습니다. 네네. 근데 그러니까 징크스에 갇히지 말자라는 게 사실은 진정한 결론이야. 근데 난 이거 또 다른 얘기인데 문득 궁금한 생각이. 물론 진원님이야 관심이 많으시니까 알고 계시겠지만 시청률 압도적 1등 유지중을 시청자가 알고 있다는 건 그만큼 박앵커나 혹은 구 PD가 엄청 자랑했다는 건데. 제작진에서 네. 매일 이렇게 시청률을 해서 올려요. 우리가 업계 1위를 하고 있다. 네. 이렇게. 그걸 채팅창에 올려요? 네, 올려주십니다. 그러면 근데 네. 너무 압도적으로 저희가 계속 1등을 하고 있는 시기다 보니까 네. 고취돼 있기도 하고 PD님이 자랑 강모 선배가 어마어마하게 자랑하는구나. 그래서 네네. 뭐 저희 진짜 잘 나오거든요 요즘에 조회수도 뭐 동시 접속사도 그렇고. 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항모 PD님과 박민호 앵커님 저를 잊으시면 안 돼요. 뭐 벌써 떠난 지 해가 뭐 두세 번 바뀌는. 환경을 처음 이긴 프로그램이 언제였습니까? 저였습니다. 자, 여러분 징크스에 걸리면 안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전 방탄소년단을 굉장히 좋아해서 요즘에 영상을 많이 찾아보는데 네. 방탄소년단의 슈가 씨가 인터뷰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5만 관객 앞에서 공연을 하는데 이게 3만이 되고 만이 되고 1000이 되고 500이 되는 순간이 올 거다. 근데 그 순간 끝까지 잘 열심히 마무리를 짓고 내려오는 게 목표다라는데 되게 글로벌 아티스트가 그런 생각을 이들도 계속 징크스에 시달리겠지. 우리가 다음번에 우리 기록을 깰 수 있을까에 대한 압박에 고뇌에 시달릴 거야. 그 고뇌의 사이즈는 좀 다르겠지만 나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래 그냥 단 한 명의 우리 진원님 같은 병재님 같은 영호님 같은 분들이 끝까지 나를 봐준다면 나는 끝까지 열심히 잘하고 내려오는 거. 그것이 나의 목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약간 다른 말이긴 했지만 같은 맥락에서 옛날에 이효리 씨도 비슷한 말을 했었거든. 역시 그러니까 난 사람들은 된 사람으로 가면서 이런 깨달음을 좀 얻는 거 아닐까. 제가 드디어 이제 된 사람 반열에 갑니까?
그러게. 여기는 그렇고 저는 아니에요. 여러분 동시 접속자 수가 전 지금보다 더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I'm 우리 still hungry. 주간경제 라이브는 네, 크는 쪽이고. 네네. 아 그렇죠. 아 아직 꼭대기 찍은 거 아니죠? 난 설마 꼭대기 찍었을까봐. 우리는 갈 길이 많이 네, 남아 있는 다행입니다. 쪽이고. 그렇다면 다행이고. 우리가 투자일수 세븐을 끌어올리는데도 처음부터 쉽진 않았잖아요. 거의 뭐 불모지 개척해가지고 올려놨기 때문에 탄력을 받았던 거니까 지금도 우리는 또 불모지를 개척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네네, 알겠습니다. 아유, 훈훈하네요. 네. 목도 안 좋은데 그만하시죠. 헐. 저희가 주간경제 라이브가 물론 저희 이렇게 라이브 할 때 동시 접속자 수가 적은 건 맞아요. 10시 반에 누가 이거를 많이 매매하시고 해야죠. 네, 매매하시는 분들 그리고 진짜 우리들을 찐 관심 있게 보시는 여기 계신 이제 이분들이 있지 않으면 사실 참 보기 힘든 그런 시간대긴 한데 대신 저희가 새롭게 이제 업로드하는 영상이나 또 카드 뉴스는 반응이 또 좋거든요. 저희 한번 얘기해 드렸던 것처럼 그 네이버 금융권 1위 카페 독금사도 제휴하면서 지금 계속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한번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과 함께 예, 그러니까 이 정도로. 취준 준비하시는 분들도 그래. 내가 대기업에 최종 면접을 갔어. 근데 다음번에 조금 그것보다 면접이 빨리 떨어지고 막 이런다 해서 너무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뭐야? 알겠습니다. 오늘 감성이 좀 터지네요. 그럼 왜 이렇게 감성 터지냐? 몸이 아파. 몸이 아프죠.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은 다음 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주말 잘 보내세요.